네, 안녕하십니까. 동로 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일주 분석 경진 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금은 4월의 장생이죠. 사, 오미,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여기는 재생궁의 양지에 속합니다. 12운성상 양지다. 양지라고 하는 거는 경금이 어머니 뱃속 자궁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경금이라고 하는 기가 진토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양에 속한다. 경금은 진토를 만나면 우리가 괴강이라고 하죠. 괴강이다. 괴강은 임, 경, 무토가 진토를 만나거나 술토를 만나면 괴강이 됩니다. 임진, 임술, 경진, 경술, 무진, 무술. 괴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운의 강함을 얘기하는 거죠. 물상적으로 보면 경금은 매로 표현하고 진토는 용으로 표현합니다. 용을 탄 매다. 괴강이 다 그렇듯이 임, 경, 무, 임진, 임술, 경진, 경술, 무진, 무술 일주가 다 그러듯이 경진 일간들은 상당히 기운이 세다.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진은 임과 무진에 비해서 상당히 을경합금 정제와 합이 돼 있어 가지고 정확하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정확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임이나 무토에 비해서 경치는 일머리를 안다 그럴까요? 상당히 일을 잘하는, 그건 남자나 여자나 공이 같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나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경진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꼼꼼히 일을 처리하거나 일에 일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경진 일주는 주로 선생님들이 많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약사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 설계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주 지장간에 포함되어 있는, 진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을계무라고 하는 을목은 정제고요. 계수는 상관이고 무토는 비견이죠. 정제와 상관이 있다. 무계합화, 상관 자체는 묘고로 들어가는, 계수가 묘고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고, 경금은 을목과 암합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경진일주는 남녀공이 꼼꼼하고 치밀한 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괴강 중에서도 경진 괴강이 단연 탑입니다. 일도 잘하고 성깔도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경진 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남녀공이 정제와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 다양한 방면으로 경험을 쌓는다면 전문인의 길을 가기에 아주 합당한 일주가 경진 일주입니다. 가령 경진 일주 남녀공이 다양한 직업군에
이들을 노출시켜줬다면, 경험을 시켜줬다면 아마 조기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과 합의돼서 그 길만 파는 외길 인생을 갈 수 있는 좋은 일주가 경진일주입니다. 그래서 경진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전문가 그룹이 많습니다. 뭐 예술 분야의 전문가, 그다음 기초과학, 그다음 토목건축, 정밀기계, 뭐 이런 쪽에 두각을 나타내는 일주가 경진일주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토 속에 숨어 있는 본성인 정제와 합의되어 있다. 정제와 합의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욕망계, 또박 들어오는 돈과 같은, 그리고 정리정돈된 그러한 기운과 암합되어 있다. 본성적으로 뭐 이러한 본성들이 몇 월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인월서부터 12월에 태어나면서 이 본성이 이 사회의 길한 방향으로 페르소나를 가져간다면, 사회화 된다면, 아마 육식 일주 중에서 경진 일주만큼 아싸하게 일을 끝내거나 정확하게 끝내는 일주도 보기 드물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괴강 중에서도 임진, 임술, 그 다음에 경진, 경술, 무진, 무술, 스케일로는 무진보다 못하지만 어쨌거나 정밀하고 아주 치밀한 면에선 무진이나 임진보다도 더 기운이 강한 일주가 경진일주인 것 같습니다. 괴강일주를 가지신 분들이 다 그렇듯이 남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자기가 소규모 사업을 하거나 관인 상생되는, 사주의 천간이나 지지가 관인 상생되는 쪽으로 구성이 된다면 직장 내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일주가 경진일주입니다. 어쨌거나 본성으로 가져가고 있는 을계무라고 하는 정제와 상관과 이 비견은 경금일간들의 어떤 일처리 속도라든가 일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그 다음에 일머리에 관련된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월한 일주가 경진일주인 것 같습니다. 진토는 경금의 편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편인이라는 거는 상당히 호기심이 많고 눈치가 빠른, 그래서 경진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어렸을 때 상당히 눈치가 빨랐을 겁니다. 또 호기심도 남달랐겠죠. 또 한 가지는 괴강이다 보니 남이 내 위에서 우월한 모습을 보일 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상관으로 작동됐을 때는 비교 우위에 서느냐 열등한 모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열등한 어떠한 그러한 기운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인성이 경금을 신강하게 해준다면 경진일주야말로 남을 가리키거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러한 일에 종사하여도 손색이 없는 일주가 경진일주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의 숙사를 의미하는 첫 기운입니다. 신금은 그 기운의 질을 나타내지만 경금은 마치 철광석과 돌이 섞여 있는 무산이라 그럴까요? 철광석을 품은 광산과도 같다. 그 광산에 진토를 깔고 앉아 있다. 토생금. 그래서 남녀공이 경진일주는 본인보다는 배우자가 더 능력자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경진에 암장되어 있는 이러한 본성들이 경준 일주에 정제가 빛을 발할 것이냐, 아니면 미약하나마 상관이 빛을 발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편인, 깊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떠한 계절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경금 옆에 있는 천간이 어떠한 천간이 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빛을 발할 수 있다. 근데 그 빛이 발하는 정도가 다른 일주보다는 괴강이라 두드러져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도 경진 일주에 관한 사주를 법륜도에 다시 보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사주를 통변해 나가겠습니다. 네, 곤명 1990년 3월 16일 무자씨입니다. 예, 경호, 기묘, 경진, 무자. 경진 일주. 금생, 수,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금금목,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경금, 진토, 편, 인, 묘목, 정체, 오화, 정관, 자수, 상관, 경금, 비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토, 정인으로 들어와 있고, 무토. 예. 목화, 토, 금, 수가 아주 고루고루 배분되어 있고 상당히 신왕하고 신강한, 그렇지만 관과 재가 적당히 배분돼서 전생에 상당히 공덕을 많이 쌓은 사주가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사주를 볼 때는 이제 용신과 시신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용신과 시신은 사주 내에서 찾는 게 우선입니다. 물론 사주 내에 용신과 시신이 없는 경우도 있죠. 대운에서 오거나 세운에서도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사주 내에 굳이 용신을 찾는다면 그래도 자수가 용신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 목이 시신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경금은 12운성상 진토가 양입니다. 묘는 태고요. 그 다음에 오화는 목욕지죠. 자수는 사지입니다. 우리가 양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래서 경금 자체가 상당히 힘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토와 무토가 계속해서 금을 생해주죠. 상당히 신강한 사주입니다. 뭐 사람도 그렇지만 사주도, 여자 사주는 너무 신강해도 좋지 않죠. 그래서 수를 설기시키는, 금기운을 설기하는 수가 용신으로 보는 거고요. 목이 기쁨이다. 경금 입장에서는 목, 이분이 갖고 있는 욕망계, 이분이 갖고 있는 정체가 기쁨이다. 곧 돈이 남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하지만 오화, 정관이 있죠. 경금 입장에서는 좀 연지에 있으니 관이 좀 약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화가 한신으로 작용했네요. 한신으로 작용했다는 건
이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남편이 별로 그렇게 길하지도 않고 흉하지도 않은 존재. 만약 정관이 남편이라면 이분이 갖고 있는 맨파워가 상당히 세다 보니 남편은 마치 샷하맨과 같은 역할을 한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분은 약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전문인으로서, 의학인으로서 길이 상당히 길해 보입니다.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 이과를 전공할 수 있는, 또 대운에서 인성이 들어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러한 흔적이 보이고요. 어쨌거나 경진, 괴강을 가지고 있는 이분은 전문 의료인으로서 상당히 길해 보이는 사주 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진일주는 남녀공이 일머리를 안다 그럴까요? 상당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본성이 사회에서 잘 발현된다면 이분들한테 일을 맡기면 착오가 없겠죠. 사주 법륜도를 봐도 이분은 상당히 수를 세는 능력과 그 다음 정관이 어떻게 보면은 은행으로, 금융계로 치면 은행에서 일을 해도 될 수 있는, 만약에 건축 설계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분은 약사입니다. 약사도 괴강스럽죠.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